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망님?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이쁜 이름이시네요. 믿음, 소망, 사랑해서 그냥 소망. 어. 소망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보통은 사랑을 왜 안 하고 소망을 하냐는데, 소망이 그래도 내가 바라는 거를 이렇게 좀 아.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아. 바라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소망을 좀. 네네. 너무 멋진 이름이신데 우리 소망님 네. 궁금하신 점. 원래 저번 첫 면접날 신청을 했다가 그때 이혼 얘기 막 나오고 진짜 막 좀 살아는 판이었거든. 근데 몇 음. 번이나 망설였다 결국 포기했는데 네네. 신랑이 좀 폭력성이 있는데 사람을 때리지는 않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결혼 초기 때부터도 그렇게 했는데 폭력성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거의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보니까 음. 뭐 묻는 말에 말대다고 꼬박꼬박 한다든가, 자기가 뭘 말을 할 때 안 들어준다든가, 이렇게 제 할 말을 한 것뿐인데 말대꾸가 많다고, 이렇게 무슨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근데 제 음. 생각을 말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대화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인 생각이 안 맞으면 무조건 딱 수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애가 있는데도, 외동딸이 있거든요. 애가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요번 구정 때도 첫날에 망치를 들고 오더라고요. 지금 세 번째예요. 예전에도 던지긴 했는데 망치까지 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 큰 딸이 있는데도 소라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았고 제가 이혼 얘기를 했는데, 또 이틀 좀 또 사과를 해요.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안다고, 반성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고 해야 될지, 애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항상. 지금 결혼 생활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화병이 생겼어요. 제가 할 얘기를 좀 못해갖고 가슴에 다 담고 있거든요. 딸도 아빠랑은 속 얘기를 안 해요. 겁이 나갖고 음. 저한테만 얘기하고 하는데, 요번에 진짜 음. 금요일날 너무 진짜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지금 이혼 음. 얘기는 예전부터도 수시로 했는데, 본인이 그래놓고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없던 일을 하고, 엄마 부모님도 이제 애 좀 클 때까지는 참으라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매번 겪었던 거지만은, 얘가 이제 근데 성인인데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근데 음. 이제 사람이 좀 바뀌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 하는데, 음. 답답해갖고 좀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예. 힘드셨겠네요. 저는 좀 속에 응어리 담아두면 너무 갑갑하거든요. 어. 숨이 막힐 것 같고. 근데 네네. 저 사람은 원래 또 말이 없어요. 원래 저는 말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냥 그게 좋았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면 원래 대화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말 없는 사람. 음. 농담도 잘 안 하고 해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너무 안 돼갖고 이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진짜. 지금도 조금 조마조마해. 자기 방에 자고는 있는데 혹시 들을까 싶어갖고. 네. 아 우리 어머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이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세월이 좀 지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 어떠한 커다란 충격적인 결정적인 인생의 핵을 긋는 그런 사건,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된다고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지르고 또 사과하고 인정하고 또 넘어가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나이를 그렇게 먹어도 큰일이 네네네. 닥치기 전까지는 그대로라고요. 네네. 변화하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도 여기 심리가 나왔는데 네. 우리 여성이 이 네. 남성하고 같이 지내면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음. 변화하지 않으니까 머물러 네. 있잖아요. 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이 치명타를 입는다고 나와요. 어떻게 음. 심리적으로 안팎으로 네. 회피화됩니다. 같이 지내는 사람까지도 그로 네.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미안해." 하잖아요. 네네. 그건 진심이에요. 네. 그러나 그게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거죠. 그거를 끝내야 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음. 인정은 하고 나를 보고 반성을 하지만 네.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게 혹시 자라온 그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이게, 사람 예, 이 남편 이분이 사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버지지만 이렇게 어머니를 술만 드시면 맨날 때렸다고 구타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맞으시고. 네. 그걸 매번 보고 자랐다고 음. 하던데. 그게 습관이 되나 혹시. 이분이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네. 우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시절에 예. 교육 환경 그리고 자라는 게 성장 과정에서 네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커서도 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이분이 어린 시절로 지금 돌아가서 보니까 네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너무너무 이 가정을 벗어나고 떠나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 그 안에서 성장했다는 게 여기 나오는데 많은 격변을 겪었다 어린 시절에. 하루도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다. 안정적인 이런 가정 아니고 네. 항상 일이 생기고 이런 가정 있잖아요. 네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상처를 받고 그랬대. 잠깐만요. 이 사람이 아버님에 대한 게 좀 나오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심리를 한번 볼게요. 도망가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었다. 슬펐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컸답니다. 아버님이 엄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네. 순응하는 이거 있잖아요. 눈치 보고 네. 무서워서. 예. 그러고 살았다고. 본인은 남잔데 딸하고 아들하고는 다른데 딸한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면 딸은 더 겁을 먹을 건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똑같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 네. 남편이 네. 폭력이나 이런 욕설, 뭐 가정의 불우 이런 거에서 노출돼서 자랄 때 네. 내가 아버지하고 분리돼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네. 그 모습을 안 보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자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마는 네. 그 환경 속에서 노출돼서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불만과 불평이 커지면서 쌓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는 커서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엄해도 자식은 안 때렸다고 엄마만 그렇게 때렸다고 엄마를 하는데. 때리는 것도 나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왜? 보고 자랐 그거를 보고 자랐으니까 그 아픔이 슬픔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가 폭력을 당하는 거를 보고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이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도 피해자예요. 왜? 부모님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두 가지 마음이 겹치고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분노 속에서 자란 게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그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안 해야 되겠다는 거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술만 먹으면 와서 두들겨 패고 다 때려 부시고 행패를 부렸어. "난 다시는 커서 술 먹지 않을 거야." 그 원망이 크잖아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러면 커서 술주정뱅이가 돼서 아주 난폭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린 시절에 불행 이런 것들이 원망으로 자라고 이 마음속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자기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도. 자, 원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어릴 때 원망을 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예.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된다.' 이런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성인의 생각과 어릴 때의 생각은 틀리지만. 그럼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원망이 아주 없으면. 근데 이 사람도 그 영향을 받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 잔재가 남아있다, 나도 모르게. 배어있다, 내 몸에. 근데 문제는 사과도 너무 일반적이에요.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그게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냥 사과 대충 하고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말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기는 사과했으면 그게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인제 잊어버리는 건가요? 왜 그런가 한번 제가 볼게요. 잠시만요. 사과의 방식이 우리 여성이 봤을 땐 틀린 거잖아요. 네네.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는 아니다. 일방적인 그냥 너의 표현일 뿐이지라고 생각이 네. 드시는데 이분이 왜 이러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고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아.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하고 어떻게 여성의 내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넓게 바라보고 이런 게 굳혀지지 않은 상태로 성인으로 된 거예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서툴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 남성이요. 기본적으로 내 가족은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예예. 있어요. 예예. 네. 권위적이고. 예 권위적이고 예. 가부장적인 그런 옛날 사상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예. 네. 나만 따르라 그런 식인데 저도 긍정적인 성향이라서 둘 다 주인 행세를 하려니까 그게 매번 부딪히는 거야, 똑같은 성향으로 그게. 우리 부인과 자녀분은 네. 나의 테두리에 있고 내 밑에 있다. 이렇게 예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예 네. 그게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자기는 하늘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분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럼 네. 이건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지금은 통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화를 왜 이미 많이 굳혀져 있어서 우리 부인이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사람한테 제대로 귀에 들어간다, 마음에 스며든다 이건 좀 어렵다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망치를 들고 나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망치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더 끔찍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일단 그걸 제일 먼저 볼게요. 네. 물건을 집어 던진다, 부신다, 망치를 갖고 나타났다 이러는데 굉장히 어머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망치 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게 나쁜 말이 결코 아닌데 이거에 또 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또 싸우게 됐어요. 자 우리 어머니 카드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망치를 들고 나타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들으세요.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거칠고 잔인하게 지금의 망치가 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네. 자 망치가 칼로 변할 수 있다. 강력하게 경고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네. 따님도 네.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만약에가 아니라 100% 신고하셔야죠, 어머니. 네. 네. 그때도 경찰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는데도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잠깐만요. 기다려 보세요. 네. 우리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할 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네. 경찰에 자기 이렇게 하면 나 신고할 거야 이러면 네.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순간 눈이 뒤집혔다 이런 거. 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더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망치까지 등장했는데 말을 그렇게 해서 불을 더 붙이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석유를 뿌리는 그런 말들을 어머니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경찰에 하면은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예. 그럼 말로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아예 네. 문자로 네네네. 예. 문제를 더 그럼 야기시키지 마시고 예. 말로써. 자 우리 어머니 네. 요거 한 번만 더 똑같은 얘기지만 네.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뭐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흥분하고 뭘 집어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사사로운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불끈해서도 망치가 등장하고 망치가 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 남자가 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로 칼이 아니고 실제로 칼. 실제 칼, 망치를 들고 등장한 이 남자가
예. 칼을 들고 등장할 수 있다라는 카드, 경고의 카드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음. 자, 심각도가 0에서 100으로 봤을 때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어머니가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네. 두 분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따님하고. 네.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뭘 알고 싶다고 그랬죠? 본인은 어떤 거? 제 속마음 대화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자, 우리 님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소름 끼치는 그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을 더 자극하는 말 하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이분이 흥분했을 때는 입을 다물라고 나왔고요. 왜? 더 자극을 하니까. 네. 그리고 혹시나 저 사람이 욱해서 집어 던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망치까지 등장했는데 저러다가 진짜 딴짓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여성분. 그래서 제가 카드가 나온 대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는. 앞으로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발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네,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씩. 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써 일단은 자극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자극하지 안 말고. 그래도 조금 화나 있을 땐 일단은 후퇴하거든요. 말을 네네. 같이 화내면 그게 폭발하니까. 일단 피하시고 예. 막 화내고 이러다가 또 반성하는 시간이 있죠. 이 사람이 예. 미안해 뭐 어쩌고 뭘 사다 준다든지 그럴 때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짧게 포인트만 딱 찍어서 부드럽게 가르치는 식으로 지적하는 거 말고. 네. 네, 근데 그 또한 이 사람한테 그 당시에는 귀에 들어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또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게 악화됩니다, 점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망치가 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딸은 이런 상황에서 참 많이 힘들 건데 표현을 안 해서 내가 솔직히 딸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자, 우리 따님의 심리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도 심각하지만 가장 피해자는 누굽니까? 딸이죠. 딸이죠. 예. 제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딸입니다. 네. 따님의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네. 우리 따님이 가정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네. 같은 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자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겨내기 힘들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가정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슬프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안 그래도 말을 너무 안 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친구가. 상황이 이러니까. 내 세계에 갇혀 있다. 멀리 떠나고 싶다. 다 잊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따님의 신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힘든. 저한테 혹시 바라는 건 없을까요, 딸이? 딸이 어머니한테 무엇을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우리 따님이 왜 우리 엄마는 저런 말을 듣고 왜 독립하지 않는가, 이혼하지 않고 왜 벗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불쌍하다. 답답하다. 왜 인생을 우리 어머니는 바꾸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벗어나서. 어머니, 제가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 따님이
같이 살아야 되는지 독립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 네. 먼저 부모님하고 우리 따님이 같이 산다, 네. 함께 생활했을 때 네. 네. 이런 환경에 노출이 계속돼서 성장하잖아요. 네. 그럼 이 생각이 넓어지고 이러지 않고 좁아집니다. 아. 가정이 첫 번째 사회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네. 넓게 펼칠 수 없고, 그리고 자기의 이 내면 속에서 화가 계속 일어난다. 네. 화가 여기 치밀어서 네. 화병이 걸렸다 이러잖아요. 이 친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진 않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다.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는 거야. 다 속에다 담아두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 부모하고 같이 계속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네. 정신질환,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부모님들하고 계속 살다가는. 그러면 우리 딸을 독립시켰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네. 가정에서의 끔찍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버지의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자유롭고 평화롭다. 기쁘고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네. 독립이 답입니다. 앞날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된다고 카드가 나왔고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딸하고 저하고 둘이 혹시 같이 살게 된다면 카드에 혹시 그게 나올까요? 그러면 딸하고 나하고 둘만 사는 건 어때요? 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잠시만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미래가 좋다. 딸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대화도 이제는 둘이서 살게 되면 웃음이 다시 돌아온다. 미소를 짓게 된다. 어머니도 일을 하고 만약에 우리 친구도 일을 하게 되면 네. 경제적으로 막 궁핍하게 살진 않는다고 해요. 네네. 걱정과 우려보다는 훨씬 더 환경이 좋다. 그럼 조언은 혹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자, 괜찮은 그럼 거예요? 조언점을 한번 제가 네. 볼게요. 타로 저도 많이 보는데 조언을 항상 마지막에 꼭 듣고 마무리를 해서.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우리 따님은 아직 어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 남편은 마음 컨트롤이 좀 안 돼서 들쑥날쑥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네. 두 분을 제외한 우리 어머니가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다른 사람을 다 두고 나 자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 직장 다니시나요? 당했다가 코로나 있고 나서부터.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네. 홀벌이로 네. 우리 어머니가 쓰는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남편에게 네네. 의존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 자,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네. 방치하고 있다, 모든 사건들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못 참겠다 말을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불평 불만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정작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지 않고 이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이 보입니다.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아니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계속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본인이 모습이 보이고 네. 내가 경제적으로 없어. 능력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 수입도 없어.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의지해서 돈을 받고 살라 하니 이런저런 꼴을 보면서 비굴하게 살고 있는 본인이 보입니다. 내가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세요. 예, 안 그래도 결단을 했거든요. 네. 작년서부터 이제 뭘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좀 무기력이 좀 빠지게 됐어요. 제가 자꾸 저런 거를 보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은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선 안 돼. 하지만 본인은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도 안 하고 아니면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뭐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불평불만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고대로 정제돼 있는 거예요. 음.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독재 속에서. 예전에도 네가 인제 집에 있을 때는 일할 때도 똑같았는데요. 제가 다닐 때도 이 사람 성격은 변하지를 않아요, 일 다닐 때도.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음. 집에 쉴 때도 똑같고 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거를 당연시 여기라. 네 본분이니까." 음. 근데 당연도 성향은 똑같아, 이 사람이. 자, 어머니. 변하질 않고. 네네. 말을 네.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네 예. 우리 남편이 네. 일을 다녀도 그 모양이고 나한테 네네. 일을 안 다니면 또 무시하면서 또 그 모양이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을 볼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미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머니는 네. 본인 생각하고 본인이 지혜롭고 네. 현명하게 네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네.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네. 이것들 당장 마련하셔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 그 순간 어떤 일이라도 하시고 밖으로 네. 나가서 네. 내가 이 남자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얼마를 벌든 이걸 먼저 갖추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이게 아니다 하면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그 고민을 맨날 했는데 인제 어쩔 수 없네. 답이 없네요 인제.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네. 네. 머물러 있지 말고. 근데 만약에 이혼한다면 이 사람이 이혼 안 해줄 거라고 그래서 증거물이니 뭐 이런 걸 다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던데 이혼도 쉽게 안 해줄 거라고 하던데 이 자, 사람. 어머니. 예. 오늘 이 사람이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권리는 네. 없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상대가 네. 이혼 사유가 네.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네. 그리고 딸이 이제 커서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 네.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준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남편이 이혼을 해 준다 안 해 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살 건지 안 살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남편이 안 놔 주니까 못 간다.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가 아닙니다. 어머니. 네. 자, 가장 피해자는 누굽니까? 딸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네. 번째는 본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인제 뭐 이 사람 변하지도 않는다 하니까 힘들어요. 변하려나 했더니 변할 변하는 게 사람도 아니고. 힘들어요. 힘들어. 네. 이 사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네. 불쌍하고 가여운 그런 피해자이긴 한데 그 행동을 나하고 우리 딸한테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더 크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건 아니다 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대로 계시는 거는 우리 딸을 폭력적인 이 과정에 노출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남편이지만 그 남편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노출시키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네. 그래서 내 남편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옛 어른들은 딸빼미 참으라고 아무리 신랑이 그렇게 해도 왜 그런 말들을 어머니, 우리 님의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때는 세뇌적으로 "그 집 귀신이 되어라."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자식 생각해서 참아라 이 시대고 자식을 생각한다면 참아라가 아니라 벗어나는 게 자식을 생각하는 일이죠. 네. 부모님이 참아라 아이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 옛날 사상의 옛날 버전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지금 타당성이 안 맞는 거니까 우리 어머니도 생각을 빨리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제가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 생각 잘하셔야 돼. 큰일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이러다가.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꼭 기억하세요. 이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 망치가 칼로 변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 네. 직장 빨리 구하세요 직장. 네.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이제부터 좀 마음의 준비를 좀 최대한 그때 빨리 네. 직장을 구하셔서 네. 금전적으로 남편한테 기대는 일이 없고 나 네. 혼자도 독립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이거부터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내 생각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세요. 무료 변호사도 있고 국가에서 네. 훌륭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음. 딸한테 찾아달라면 딸이 찾아줄 거예요. 음. 빠르니까 정보들이. 네. 음. 법치 사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에 적당한 합법한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 막연하게 진행하지 말고 음. 변호사가 정확히 상황을 얘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 음. 음.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정보들을 신랄하게 들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안 그래도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미리 좀. 네. 미리 지금부터 네. 미리.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신중하게 잘 네. 생각하셔서 네. 어떠한 불상사도 없게 네. 우리 어머니가 결단 내리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